안녕하세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되게 좀 어려웠던 유형들, 특히 어법이나 서술형 유형들, 또 어휘가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그런 좀 빈출된 오답 유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20문제로 시험을 봤는데 크게 4가지 유형, 지난 11월에 보았던 의대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4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수능형 같은 경우 문항이 다르기는 했어요. 빈칸 추론 한 문제 대신 이제 요약 유형이 하나 새로 추가가 되었고, 또 내용 일치 문제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어법과 어휘는 동일하게 5문항씩 출제가 되었고, 이제 탭스에 기반한 유형, 그리고 남고와 여고의 어법 기출 변형, 또 어휘 기출 변형 문항들, 또 이제 고3 모의고사 난이도의 기출 변형들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법을 서술형으로 골라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문항이라던가, 아니면은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영작 또는 배열하는 것, 배열할 때 단어를 활용하여서 변형하는 문제까지 그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을 통하여 수능과 또 고교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가볍고 짧게 나와 있는 문항들이 지나가고 조금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지금 2장에 걸쳐서 준비했는데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지? 하고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읽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이 문항을 풀 수 있으려면 주어진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면 사실 이 지문을 모두 읽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단 단어의 뜻이 정확한지부터 봐야겠죠? fallacies, 원형은 이제 fallacy로 되어 있는 이 유형은 오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항은 오류로 쓰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적절한 것을 고를 거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다 틀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실인 것으로 알려진 것? 그럼 사실인 것을 우리가 오류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항들은 빠르게 보시고 답이 아니군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in person. 이건 직접,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라는 의미니까 직접 대면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2번 볼까요? 그런데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럼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또는 어떤 개인의 행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는 사람이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without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항도 정답이 아니겠죠. 자,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 appeals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입니다. 아까 위에서 사실 제가 지문을 읽진 않았지만 화자 A와 B와 C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는가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러면 speaker A appears에서 지금 동사로 쓰인 appeal, 호소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try to persuade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대요. 오형식으로 쓰였네요. 뭐 하도록, 어떤 것을 하도록 설득을 하는데 방법은 제안을 함으로써 무엇을 제안하나요? 그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정직한 것입니다 하기에 그렇다라고 제시해주면서 설득하는 거. 그래 너 제발 이렇게 해줘 하고 간청 호소한다 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답은 나왔지만 이제 어휘 문제다 보니까 좀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4번, 5번까지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guarantee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였습니다. guarantee라는 거는 보장하다 정도의 뜻을 갖고 있죠. 자, 보장하다의 의미인지 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동격 접속사죠. 어떤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번 나왔어요. without having definite proof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분명한 증거를 가지지 않는 채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장한다라는 guarantee라는 단어는 확실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단어니까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은 reaso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reason이란 단어에 ing가 붙어 있다라고 처음에 보이시는데 이 단어는 추론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추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말이나 아니면 어떤 글 쓰는 끝부분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결론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확실한 건 추론이 어떤 글의 끝부분을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니라고 하겠죠. 얼마나 어휘 학습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지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고 또 여고 기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 자리에는 반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unavoidable 하고 avoidable 둘은 서로 반의어로 되어 있겠죠. 그럼 피할 수 있는 건지 피할 수 없는 건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장을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어떤 공연 이전에. 그리고 유명한 첼리스트인 것 같아요. 요요마라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것은 모든 사람이 좀 두려움을 갖고 있다. 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긴장한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라도 긴장을 한다. 그렇다면 그 감정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unavoidable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B번 자리로 갈게요. B번을 보기 위해서는 다만 여기 중간쯤 보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긴장을 푸는 방법이니까요. 내가 무대에 걸어 올라가기 전에 하는 행동은 내가 마치 어떤 큰 저녁 파티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인 척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관객은요, 그냥 우리 집에 온 사람들,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우리 집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오, 긴장이 좀 풀리겠네요. 가장 최악의 것들 중 하나, 당신이 주인으로서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 파티에 초대됐는데 그 주인이 하고 있을 때 아, 최악이야 라고 느낄 만한 상황 중 하나는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긴장하긴 하지만 내가 여기가 우리 집이겠거니 이 사람들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겠죠. 편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자, 그러면 실수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흘러왔군요. 실수라는 것은 그럼 지금 좋게 받아들이는 행위일지 아니면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는 행위일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신기한 점은 여기 you welco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환영을 한대요. 좋아한대. 이 첫 번째 실수, 처음 하게 되는 실수 걱정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오히려 환영하는데 그 이유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뭔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집주인인 척 하라. 빈장은 되지만 주인인 척 편안하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실수를 환영하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유는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하고 이 단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반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dismiss라는 것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다. 그 다음 cling to는 뭔가요? cling이라는 건 어딘가에 들러붙는 행위니까 고수하다, 집착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실수를 그냥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라는 이유는 당신이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그 실수겠죠. 실수를 무시 또는 고수하고 계속해서 미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중요한 어떤 자리, 뭐 면접 아니면 학교 시험에서 수행평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일 때 갑자기 실수를 했어요. 그때 그 실수가 자꾸 떠오르면 바로 전 시간에 본 시험에서의 실수가 떠오르면 미소 지을 수 있나요? 계속해서 생각만 하니까 기분이 상하고 더 긴장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야죠. 1번 아니면 3번이겠군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그리고 나서 공연을 할 때 turn off라는 표현 보이시나요? 꺼버리란 얘기입니다. 그런 종류의 마음을 꺼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을 꺼버리세요 라는 얘기는 그런 긴장되고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고 나서 자꾸 판단하려는 마음이라는 건 오히려 cling to 했던 것이겠죠. 네, 그걸 아예 없애버리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공연에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요 it's when 하는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때인데 당신이 conscious of 또는 in, 여기 지금 앞에 in 붙고 sensitive입니다. of
what you are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것.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비동사 conscious of라는 건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의식적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sensitive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sense란 단어에 두 가지 형용사형이 있잖아요. sensitive와 sensible이 있는데 sensible은 지각 있는, 분별 있는. 여기 있는 sensitive는 민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sensitive 앞에 한 단어가 in이라는 접두어가 다시 붙음으로써 오히려 민감하지 않은, 예민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갖게 되니까 무감각한 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할 때, 아니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음악이라는 감정에서 지금 be lost 한다는 말은 길을 잃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음악이라는 감정에 막 빠져 있을 때, 네, 그 안에서 막 허우적거릴 때 이런 얘기죠. 네, 그럴 때 당신은 최고로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에 빠져 있으려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막 의식하고 나 이거 여기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저 음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 최선의 공연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의식 없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빠져들어서 한다라는 의미의 무감각할 때 마지막 C가 조금 제일 어려웠네요. 그렇게 들어가야지 정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그 어휘의 뜻도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이 글의 흐름에서 과연 이것이 다시 뒤집혔느냐 뜻이, 아니면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7번 볼까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봤더니 자,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을 발견되는 곳은 어디든지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힘차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옵니다.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창의성이 옵니다. 이런 글의 의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자, 뭐 일하세요, 걱정 마세요, 에디슨의 조언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에디슨은 증명했습니다. 그의 사례로 라고 했으니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었다면 증명했다라는 말로 이어지지 않겠죠. 본인의 말은 옳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예로 증명을 했겠죠. 그래서 유용함, useful의 명사형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생긴다 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but 하는 단어도 나오고 뒤에 despite 보이세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죠. 그럼 좀 내용이 바뀌려나 본데요. 이 위의 얘기는 그러니까 에디슨의 경험,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다른 사람들인데 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던, 계속해서 이루는 그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위의 의견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remain considerable mystery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mystery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의문점이 남습니다. 뭔가 미스테리, 상당한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열심히만 일하면 창의성 나와요. 하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스테리도 자연스러워요. 뭐에 대한 미스테리입니까? 이렇게 보셔야겠죠.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실제로 사람에게 오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더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 어떤 영역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열심히 했더니 창의적이 되던가요? 네,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푸치니라는 유명한 작곡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지 볼게요. 나비 부인이군요. 자, 나비 부인이라는 이 유명한 오페라의 음악은 하고 지금 was dictated to 했으니까 수동으로 쓰였네요. dictate라는 것은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명령이 된 거, 지시가 된 거예요. 누가 했는데요? 수동태니까 신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데요? 내가 여기서 한 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신으로 하여금 내가 하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나는 단지 악기적인 존재였어요. 그냥 악기, 도구였어요. 뭐 하는? 첫 번째, 그걸 그냥 종이에 쓰고, 두 번째, 그것을 대중에게 의사소통하는, 소통하는, 그러니까 난 그냥 약간 소통 창구 같은 존재였어요.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열심히 자주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전능한 존재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되니까 수동태로 지시받았다. 가능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리 볼까요?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인스트루멘탈이 나왔으니까 이 글은 지금 계속 푸치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치니와 다른 사람들을 느끼는데 자, as though, as if 가정법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이 단지 뭐인 것처럼요? 아까 악기였을 뿐입니다. 도구였을 뿐입니다 했으니 실제로는 당연히 악기가 아니지만 그들이 단지 악기인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능하죠. 그냥 도구인 것처럼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자, 그럼 답은 5번인가 봐요. 자, 5번 자리에는 지금 overestimated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estimate이라는 단어 뜻이 뭔가요? 평가하다. 그런데 앞에 over이 붙는 경우가 있고 under이 붙는 경우가 있겠죠. 이 단어는 너무 쉬운 접두어니까 여러분 over가 붙으면 뭐예요? 더 과하게, 그죠? 지나치게. 그래서 과대평가하다라는 뜻이 되고 under가 붙으면요 더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잖아요. 과소평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는 자리에 while이란 단어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푸치니에게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이니까 다시 한번 뒤집는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또한 분명합니다. 푸치니가 자기의 능력을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대평가했다는 것은 원래 한 6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나 100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완전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게 과대평가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지금 푸치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창의력이 된 사람이 아니라 아니 나는 그냥 사용이 되었고 절대적인 존재가 나에게 주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난 한 게 없고 신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러면 과소평가했을 것이다 라는 글로 마무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while 하고 붙으면서 다시 이 주장에 대해서 뒤집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능력이 있는 건데 아니야 이 사람은 과소평가했어 라고 마무리가 되는 글이겠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고쳐볼 수 있다면 underestimate로 고쳐본다면 가장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8번은 이제 어법 문항입니다. 어법 문항이 나오면 이제 긴장이 되죠. 지금 1번하고 2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의 시제를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1번과 2번의 시제는 모두 과거 완료로 쓰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 완료가 나올 때에는 뭐예요, 여러분? 과거 이전에 시작된 것이 과거를 기준으로 그래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해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과거 완료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준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이 문장에는 기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글을 시작할 때를 봐주세요. 2005년이에요. 그리고 다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탄자니아로 갔대요. 그러니 그 이전에는 나는 그렇게 좀 다른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웠던 사람이 있을 거야. 똑같이 과거 완료를 썼지만 2번에는요. 나 어떤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어? 하고 뒤를 봤더니 어라? 현재형이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아니야 얘는 그럼 have never been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2번 고르신 분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좀 볼게요. 모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험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모험을 하러 탄자니아로 간 시점이 2005년이에요.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탄자니아로 가기 전까지 이 이전에는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과거 완료가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험을 피하는, 모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말은 왜 현재형으로 쓰였을까요? 어떤 사람의 성향과 품성, 성격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과거로 피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똑같이 기준점을 과거로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현재 시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자 할 때 그냥 일반적 상황을 쓰기 위해서 현재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3번에 little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면 바로 떠올리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not, never 이런 표현들은 바로바로 부정어구나 라고 아는데 이제 only, little, few 같은 단어는 부정어다 라는 게 먼저 안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little, 거의 뭐뭐가 없었다, 거의 안 했다 이런 말이니까 부정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장에서 부정어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럼 당연히 도치가 일어났겠죠.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사가 쓰였나요? 일반 동사가 쓰였습니다. 일반 동사일 때에 도치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현재 완료, 조동사, 비동사 그냥 순서를 바꾸세요. 첫 번째 동사와. 그런데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do, does, did 이용해서 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맞네요. 그런데 자, 이 문장의 흐름 지금 처음 시작할 때 2005년이에요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고 내가 과거에 탄자니아에 갔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6주라는 시간이 나의 삶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것을 이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would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will 써야 됨에도 시제 자체가 과거니까 would로 변형해서 쓴 거죠. 즉 이 글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 아마도 I knew 였을 거라는 거죠. I know가 아니라 나는 몰라. 근데 거의 몰랐다니까요. 네, 부사를 뒤에다 그냥 붙일게요. 거의 몰랐다라는 말로 쓸 거였기 때문에 잘 바꿨지만 도치로 잘 바꿨지만 시제를 틀렸어요. 네, did I know라고 썼어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도치를 파악했다면 시제까지도 좀 고려해서 풀어보는 습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하고 5번은 좀 간단한 거라서 볼게요. 5번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4번은 동사가 spend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주간 했더니 시간이 나오겠죠. 우리 spend 시간 하면 뒤에 뭐 나옵니까? 동명사. 이거는 이제 외워서 동명사의 관용 표현처럼 외워서 풀기도 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자, 5번은요. 일단 it was 보이고 뒤에 when 보이니 이건 강조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 that을 when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 또 다른 경우는 지금 when 앞에 선행사가 time인 관계로 그러면 여기에 it은 비인칭 주어인가?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선행사스러운 I는 자원봉사하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니까 when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뒷절을 좀 볼까요? 어때요? 우리 관계부사이던 그럼 관계부사 얘기 먼저 해볼게요. 관계부사 왼절의 특징은 뭔가요? 앞에 시간의 선행사가 붙고 뒤에는 시간만 빠져 있으니까 완전한 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start with me, 나를 사로잡은 거, 내가 거기 끼게 된 거죠. 나를 끼운 것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직역하면 동사예요. 불완전한데요. 주어가 없네. 그러면 관계부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time을 꾸미는 건가? 나를 끼운 시간이었다?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문장 이제 아마 열심히 안 읽었을 거예요. 어법이라서. 전문장에서는 탄자니아에 가서 되게 많은 재밌는 걸 했어요. 뭐 사파리도 가고 킬리만자로도 등반하고 뭐 그랬대요. 자, 그렇지만 여기 빚도 있으니까요. 그랬지만 나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우리 봉사활동 시간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건 강조가 맞습니다. 근데 강조하려는 저 타임이 실제 시간 부사로 쓰인 타임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끼우게 했다라는 의미의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냥 이때 강조구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hen이 아니라 that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좀 놓치기 쉬운 문항이었죠. 그리고 2번은 turns away 때문에 과거 완료가 틀렸나? 라고 좀 의심하게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9번입니다. 일단 1번. 여러분이 lie가 나왔을 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lie에 왜냐면 s가 붙어 있으니까요. 거짓말하다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니 원형이 lie인 것과 원형이 lay인 동사의 차이점 생각해 보셔야겠죠? 원형이 lie인 단어는 여기 왜냐면 lies니까 lie일 수밖에 없죠. 자동사죠. 자동사. 그리고 lay로 원형을 갖고 있는 이 동사는 눕히다, 놓다, 새끼나 알을 낳다의 타동사. 그렇다면 여기는 자동사네요. 뒤에 목적 없어요. 바로 전치사로 시작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lies인 이유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we find that 뒷부분에 보시면 주어에 part of라는 부분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part of 같은 경우 수일치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of의 뒤에 오는 명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주어란 얘기인데 이 긴 주어의 구에서 핵심어를 찾는다면 failure겠죠. philosophical failure니까 뭐 철학적 실패, 많은 대학들의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단수이므로 lie는 s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어법상.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얘는 좀 시작하자마자 with 붙여줘서 감사한데요. 바로 알아챌 수 있는 with가 붙은 분사구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분사 자리에 ing인지 ed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앞에 온 명사와의 관계. 그러면 학생들이 점점 더 직장에 관해서, 직업에 관해서 걱정하게 되면서 라는 얘기니까 능동의 관계가 맞습니다.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worry about, 그냥 동사로 쓸 수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industry and the profession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산업과 또 어떤 전문직에 근무하는 그런 종사자들은 하고 tell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tell이라는 동사는 뭐 사형식으로도 쓰고 오형식으로도 쓰죠. 근데 tell us 하고 절이 쭉 나오고 있으니 여기는 사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요 동사. 그럼 everyday 없다 치고 이 뒤에 오는 절이 지금 직접 목적어가 되어야 하는데 자, 그들은 학생들을 필요로 해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사는 없죠.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니까요.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과 5번 마저 볼까요? 4번은 그냥 요 주어 자리, the highly specialized student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도로 전문화된 학생들. 예, 명사를 꾸미는 분사화 처리된 형용사죠. 그리고 5번 자리 볼까요? 5번 자리는 as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as에서부터 새로운 절의 시작입니다. as에서부터 새로운 절의 시작이고요. those로 출발한다면 이 those라는 것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럼 뒤에 있는 with는 뭔데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군요. 첫 번째, 뭔가를 종합해요. 종합하고 두 번째, 더 넓은 경험을 가져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수일치 차원에서 are, 복수형 동사 쓰는 게 맞겠죠. 계속해서 뭐 승진, 뭐 할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절이 no straightforward increase부터 시작하고 있고 is가 쓰였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지금 다 주어라는 얘긴데요. 너무 길죠? in complexity부터 이렇게 괄호로 묶어볼까요? from A to B 뒤에 한 번 더 to 나오는 형태예요. to C 원숭이에서부터 유인원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가는 그 복잡성에서의 했으니까 진짜 주어는 뭔가요? 핵심어는 주어에서 증가죠. 증가. 그럼 증가가 관찰됩니다. 수일치 정확하게 처리됐네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동사가 characterize라고 돼 있어요. characterize A as B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뭐뭐라고 특성화한다라는 얘기를 쓸 건데 다만 이 B 자리에 비교급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비교급 뒤에 오는 말은 공통된 표현이 있다면 that이나 those를 통해 반복을 피하겠죠. 그럼 여기서 those를 썼다는 건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일까요? 원숭이의 그것과 그죠? 원숭이의 그것보다 범위면에서 더 제한적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가요? 유인원의 의사소통 체계가. 그럼 체계, 의사소통 체계의 S 보이세요? 그래서 those가 맞습니다. 예, 원숭이의 의사소통 체계로 보시면 돼요. 3번 자리는 although 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lthough라는 부사절, 양보절 접속사 뒤에 whether 하고 다시 어떤 표현이 시작을 하고 있네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like human language 없다고 치고 원숭이의 소리가 reference에서 오는 refer에서 오는 단어니까 지칭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숭이의 소리가 진정으로 지칭적인지가 마치 누구처럼? 인간의 소리처럼 지칭적인지가 하면 여기까지가 지금 다 주어로 쓰인 절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동사 자리가 필요한 자리인데 만약에 이걸 투부정사로 쓴다? 뒤에 contested, ed이 붙으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보어라고 볼 수 있는 형용사로 처리된 분사죠.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보어로 받는 이 형식 동사 remain에 s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치라고까지 했으면 더욱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식 문항이었기 때문에 동사의 자리만 잘 찾아냈다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4번하고 5번 볼까요? 4번도 좀 헷갈리는 학생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little이란 단어는 단독으로 선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 근데 뒤를 봤더니 학습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니 주어가 없는 관계대명사 절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 다음 there is 하니까 뒤에 주어가 나와야 될 자리죠. 이 little은 대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정답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법상.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은 however 절 보시면은 do not use에서 지금 부정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뒤에 또 한 번 더 부정문을 엮을 거야. 그래서 nor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nor이 지금 문 두로 나가버렸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겠죠. 부정어 동사 주어. 그러면 동사가 뭔지 볼까요? exhibit을 동사로 썼습니다. 일반 동사이므로 do, does, did를 사용할 수 있겠죠. 주어는 their gestures였으므로 복수형 주어, 이거에 맞는 동사. 그리고 시제 자체는 어떤 동물들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그냥 연구해서 발표하는 글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였죠. 그래서 do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투부정사를 동사로 붙이는 형태였어요. 자, 다음은 빈칸으로 좀 가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어법 어휘 위주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 빈칸을 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빈칸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문장의 주어에 지칭어가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런 강한 초기의 믿음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 문화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에 맞춥니다. 이 과정은 종종, 그러면 this process가 주어고 여기 지금 동사 자리 넣어줘야 하는 자리죠. 그래서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그들이 either A or B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개를 reconcile, 합치려는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발달시키는데 compartmentalized는 밑에 있죠, 여러분. 따로 이렇게 나눠놓은 구획된 그리고 어떤 내부적으로 contradictory라는 건 모순적인 우리 contradict라는 단어 반박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모순적인 모순의라고 할게요. 모순적 믿음을 발달시키려 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이라는 건 아마 바로 위에 있었을 거고요. 다만 어떤 오래된 초기의 믿음이 뭔지를 좀 볼게요. 앞부분을 보면은 preschool children 보이시죠? CASB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들을 어떤 존재를 발달시키는 걸로 보냐면요. A course set of beliefs. course라는 거는 이렇게 얼기설기 거칠게 들어있는 꼼꼼하고 촘촘하지 않은 이런 의미죠. 어떤 일련의 믿음 또는 framework theory. frame 하면 우리 액자의 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거죠. 이미 틀에 받쳐버린 이론. 네,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안내하도록 도와주는데 뭐를요? 나중에 더 문화 세분화적인 시각으로 그런 시각의 등장을 안내하도록 도와주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떤 초기에 얼기설기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구조화된 틀에 갇혀버린 그런 이론 같은 게 처음에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데 이런 이론을 발달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되었을 때 문화의 세부적 시각을 등장시켰을 때 그것으로 안내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어떤 하나의 시각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초기의 믿음을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믿음인지 좀 봐야 해요. 왜냐하면 빈칸 문항 뒤에 예시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눈에 띄는 두드러진 사실을 2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읽으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2개를 이라는 말 아까 했었죠. 여기 지금 2개 굉장히 두드러진 세상에 대한 굉장히 두드러진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이들이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평평하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지탱하지 않는 그런 물체는 쓰러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강한 아이들의 믿음을 갖고 있대요. 아기 때. 근데 이제 커요. 크고 많은 문화에 몰입하게 돼요. 어떤 문화에 몰입하게 되면서 자, 여기 나오는 these two universal framing beliefs라는 게 뭔가요? 이 두 가지의 어떤 전형적인 프레임을 가진 믿음이잖아요. 아, 얘네요. 지구가 평평하고 안정적으로 지탱하지 못하는 물건이 쓰러진다는 원래 갖고 있었던 구조화된 그 믿음을 뭘로 맞추는 거죠? 문화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지구나 달이나 별 같은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 우린 이제 아이가 아니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애기들은 아 평평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문화가 알려주는 것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니까 그 결과는 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밑에 예시를 볼까요? 자, 첫 번째 경험이에요. 이 평평함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탱하지 않은 물건 떨어진다 그랬죠? 떨어지는 물건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 합쳐지기에는 힘들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들은 그 사실과 그러니까 내가 원래 굳게 믿고 있던 사실과 커가면서 새롭게 문화를 통해 배운 사실을 합치기에 너무너무 힘들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예쁘게 잘 합쳐지진 않나 보네요. 결과로서.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한대요? 이 round라는 말을 reinterpret,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것이 나레의 법비예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죠. 구를 의미하는, 우리가 동그랗다라는 게 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약간 원반같이 생긴 모양이거나 원반이라는 건 동그란 건 맞는데 3차원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평면적이죠. 햄이 붙은 스피어니까 반구죠. 반구. 그러면 hollowed out,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반구의 형태야.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밥그릇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런 형태겠거니 아니면은 원반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이게 그냥 평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구는 이렇구나. 왜냐면 본인들이 평평하다라고 믿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동그랗다라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의미를 올바르게 지금 전달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볼게요. 랜덤하게 발생한다? 무작위하게 벌어진다? 이것을 무작위로 가져가기에는 그러니까 둥글다라는 개념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뭔가 평평하다는 그 기존의 감각을 가지고 지금 원을 재해석한 거라서 무작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통제하기 쉽다? 이건 글쎄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3번에 이 단어 좀 봐주세요. distort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왜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result in 이라고 하면 result in 뒤에 결과가 오는 형태니까 왜곡이 벌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원은 이렇게 입체적인 원이었는데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전혀 어른들의 생각, 우리 문화가 알려주는 생각과 그러니까 원이라는 개념만 가져가고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아이들만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원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어릴 때 시작한다는데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전이라는 프리스쿨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것 뿐이지 그게 나이를 들고 학교를 가면서 뭐 어떻게 바뀐다라고 그 부분을 언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지적인 영역에 의존한다? 만약에 그들의 영역에 의존을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성한다라는 글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평평함 그 자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의 빈칸은 좀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빈칸 문항을 읽기 위해서 지금 주어가 지칭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these. 그 다음 transactive니까 뭔가 상호 거래적인 기억의 전략은 합쳐져요. 보장하기 위해서 뭘 보증해주죠? 정보가 어떤 정보? 커플이 어떤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부라고 해볼까요, 우리? 자, 부부가 필요로 한 정보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거래적 기억 전략이 합쳐집니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뭔가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커플이 거래를 한 건가요?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상호 간에 뭐가 있었나 본데요. these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 그 윗부분을 좀 볼게요.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읽어나가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바로 윗문장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영역이 그 누구에게도 없는 남편과 부인,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그 커플의 전문 영역이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은 그런 분야의 정보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이어서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보통 그러면 전문가가 한 명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 사람이 해결해 주겠죠. 잘 아니까. 근데 누구도 모르는 분야가 갑자기 집에 문제로 딱 발생했다. 정보가 생겼다. 그러면 간단한 협상이 존재할 거래요. 협상. 뭐에 대한 협상입니까? 누가 그 일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협상인 거죠. 그러면 뭐 남편이 그래 이건 내가 할게. 부인이 아니 이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협상하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상호 간의 계약적인 어떤 기억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보증하기 위해서 합쳐집니다. 결국 커플이 필요한 정보는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사실 누군가 한 명이 전문가일 때는 그 사람이 맞는 게 맞아요. 그 윗부분에 사실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책임을 집니다.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둬요. 왜?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책임을 면하는, 우리 relieve라는 거는 이제 완화시키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렬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면해주는 차원에서 그냥 그 사람이 하게 둡니다.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남편과 부부 중에 전문 영역이 있어요. 전문가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그 누구도 전문가가 아닌 분야. 예를 들어 남편은 운동선수고 아내는 화가인데 집에 전기가 나갔어.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둘 다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나요? 누군가는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호 거래적인, 상호 계약적인 협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누군가 책임을 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정보가 발생할 때라고 말한다면 지금 글이 여기 전문가가 한 명 있으면 책임지고 여긴 전문가가 없으면 둘 중에 한 명이 책임지고 그러니 어떤 커플이 필요한 정보는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가 빈칸에 나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다음 문장 보실래요? 자, 이것이 어떤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this is 또는 뭐 that's why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관계부사절로 the reason why니까 뭐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가 이 위에 있는 거니까요. 여기가 결과가 되는 형태죠. why 뒷부분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원인은 뭔데요? 이 위에서 얘기했던 누군가 한 명이 책임을 지는 형태. 자, 부부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아주 오랜 관계가 끝난 후에 한 사람이 이제 안타깝지만 세상을 떠나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니면 뭐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나머지 한 사람, 동반자가 남겨지는데 어떤 상태로 남겨져? 스톡 한다는 건 그냥 어떤 상황에 끼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not knowing 보이세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남겨져 버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뭘 모르는 거죠? How vast swath of day-to-day life잖아요. 그러면 매일의 삶에 엄청나게 방대한 그런 어떤 영역 같은 것들이 are navigated니까 항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방대한 영역을 다 항해해야 하는가 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남겨져 버립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다 책임을 졌거든요. 그 사람이 싹 다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또는 뭐 어떤 사유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원인은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칸에는 한 사람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파트너 중에 최소한 한 사람에 의해서라도 잡혀져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한 사람이요? 저기 1인 책임제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정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들은 이게 맞는 줄 알았겠죠.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하면 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떠나면 나머지 한 사람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환경으로부터의 더 심화된 어떤 입력된 것에 의해서 뭐 확장될 것이다. 그 정보가요. 환경으로부터 입력된 것으로부터 여기 지금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2번은 잘못됐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요? 예, 두 명의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이건 조금 헷갈리기 쉬운 약간 매력적인 전오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중반부터 저는 읽어 나갔지만 위에서부터 열심히 읽는 학생들은 자꾸 전문가 얘기, 전문 지식 얘기가 나오니까 누가 전문가가 뭘 주나 보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부인이 둘 다 알고 있는 전문가, 즉 제3자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는 제3자에 대한 전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의 전문가는 누구였어요? 만약에 전문 지식을 갖췄다면 둘 중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부부 둘 중에 한 명을 전문가로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한 명은 책임을 져서 그걸 한다라는 거래가 상호간에 안목간에 있다라는 얘기였어서 3자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그럼 정보죠. 우리 지금 주어가 대절의 주어가 information이었잖아요. 이 정보와 관련된 이미 존재하는 기억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정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물론 이쪽 정보는 서로 상호간의 기업 전략이니까 우리 누가 책임지고 이거 하자라고 서로 계약처럼 협상처럼 이루어낸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미 존재하는 기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걸 기억해야 될 텐데요. 그죠? 관련된 기억이라는 건 한 사람은 최소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번도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에 진 confidential이라는 단어는 비밀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 비밀로 남겨질 수 있다. 그럼 둘 다 몰라야 되나요?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걸 꼭 비밀로 해야 되는 건가요? 비밀인 건 아니죠. 다만 둘 중에 한 사람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1번입니다. 남아있는 5문항은 이제 서술형을 좀 알아보도록 해요. 16번부터 20번까지 서술형이 출제가 됐는데 16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 표현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사실 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지문은 조금 읽다가 많이 막히고 어려운 약간 역사 쪽이죠. 이제 로마의 어떤 의복에 대한 글이었는데 이 표현을 정확히 외우고 계신다면 막힘없이 쓸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면 have no choice 무슨 뜻인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바꿀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고교 내신에서는 이게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해당 학교에서는 설명을 다양한 유의어 표현들을 해주시고 아마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제 우리 예비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정규반에서 정규반 문법 시간에 뭐 동명사 단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요. 조동사 단원에서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느냐? cannot help 동명사로 바꿀 수 있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하나 더 있어요. cannot 동사 원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는 adapt라는 투부정사의 adapt를 사용했어요. adapt 헷갈리지 않으셔야겠죠. 여기서는 받아들이다, 채택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뭐 앞에 얘기 보시면 로마의 남자들만, 남자 시민들만 토가라는 어떤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다른 스타일의 의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adapt가 밑에 adapting으로 동명사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같은 단어 중에 이 친구밖에 못 쓰겠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cannot help예요. 최근에 외운 적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마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기억 속에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아마 조금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암기, 유사어들을 잘 암기해서 적용시켜서 풀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또 암기해서 우리 기억 속에 넣도록 합시다.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은 배열해서 영작을 완료하는 문장인데 다만 어형을 바꾸라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네요. 남고의 기출 문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친구 없이는? 근데 without 하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하는 가정법의 다른 표현. 네, 가정법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A 자리에 가정법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조동사 과거형 있고요. 비동사도 있네요. 그런 가정법 씁시다. 다만 without만 봤을 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혹시 여기가 have been일 수도 있으니까 확신을 좀 갖고 풀어봐야겠죠? 뒤에 오는 문장들의 시제를 좀 볼게요. 자, 친구와 우정이 다르게 의미하지만 현재형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친구가 꽤 중요하다는 건 다 현재형이네요. 그럼 현재 친구가 없다면 현재 사실의 반대로서 쓴 문장 그럼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have been으로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어는 뭘로 쓰면 될까요? 조동사 과거 쓰시고 그 다음 동사 원형 쓰시고 남아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마저 쓰면 되겠죠?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세상은 꽤 외로운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pretty 형용사 뜻도 있지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B번이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A는 생각보다 잘 쓰셨을 것 같고 자, B번이 문제인데 좀 길죠. 주어는 friendship까지가 전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동사 어떤 것 하나를 동사화해야 합니다. 당신만의 개인적 정의 정의가 주어고 단수니까 단수형으로 동사 쓸게요. 우정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예시를 잠깐 볼게요. 왜냐면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예시를 봤더니 자, 첫 번째 당신은 로열티, 충성심이라는 것이 사람 간의 충성심이 우정을 만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본인이 당연히 좀 충성스러운 친구에게 좀 신실한 그런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뭐라고 믿고 있냐면 친구란 이렇게 되겠죠? 친구가 당신을 위해 수고해주는 사람이다. 뭔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믿고 있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이죠. 그럼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뭔가 숙제를 좀 이렇게 받아서 전달해주기 위해서란 얘기겠죠? 당신이 아파서 놓친 그런 숙제를 좀 전달해주기 위해서 당신 또한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수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친구인가, 어떤 종류의 친구인가 라는 것이 친구의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동사는 have를 이용할게요. 관계가 있다라고 써보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좀 외워주시면 단어를 보고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have a lot to do with, 많은 관계가 있다,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 남아있는 부분이 what kind of friend you 비동사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What kind of friend? 뭔 종류의 친구냐? 여기까지가 의문사 덩어리죠? 그럼 간접 의문문은 주어 동사 순서여야 하니까 you are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비동사는 are로 고쳐주셔야겠죠? 그래서 B번이 아마 조금 영작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요 수거 표현 하나 외우시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의주동의 형태로 썼다는 부분 what을 what kind로 들어갈 때는 of 뒤에 명사까지 한 번의 의문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18번은 한글이 있네요. 감사하네요. 한글을 이용해서 우리 배열하고 영작을 하는데 대신 변형을 해야 된대요. 수동태 변형을 포함한 변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해석은 이래요.
축제에서 제공되는 음식 중에는 절인 청어와 청어 서프라이즈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봤더니 뭐뭐가 있다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이 아마 주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에서 제공되는 이라는 부분은 음식을 꾸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주어가 아니라 청어와 관련된 요리가 주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 처음 제시된 단어를 봐주세요. among 전명구가 앞으로 갔네요. 많은 전통적인 음식, 이 부분이네. 음식. 그죠? 그러니까 많은 전통적인 음식이 먼저 나왔다면 어떤 전치사의 수식구가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역시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동사 주어 순서로 봐야겠죠. 다만 음식을 꾸미는 표현은 그 뒤에 바로 이어져야겠어요. 그러니까 축제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고 offer가 여기 나와 있는데 offer는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공이 돼요. 축제에서. 앞에 지금 이미 나와 있어서 쓸 때 약간 낯설다라고 느낀 분들은 여기서부터 한번 써보고 연습 삼아 얘 이렇게 앞에 디쉬를 꾸미는구나 라고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도치 문항에서 앞으로 나간 우리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동사 주어 순서로 써야겠죠? 비동사를 써야 할 것 같아요. 뭐뭐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 어떤 비동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어를 먼저 좀 파악해 봅시다. 얘가 주어인가 봅니다. 그죠? 절인 거. 이 아이가 주어예요. 음식이 두 종류인데요. 그럼 여기는 are로 쓰는 게 맞겠죠? 도치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가 우선순위겠죠. 그리고 도치를 쓸 때 이 아이가 동사가 아니라 도치하려고 앞으로 나간 수식구에 들은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구라는 사실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 주어라서 is를 쓰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또는 dishes라서 are 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주어 때문에 are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번이요. B번은 가장 많은 가장 유명한 뭐뭐 중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유명한이 맞군요. 네. 유명한 뭐뭐 중 하나는 했으니까 우리 one of 그 다음에 뒤에 최상급 복수명사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음식은 지금 dish를 음식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리니까요. 바로 is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판매자들에 의해서 판매되는 음식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dishes를 꾸며야 되겠어요. 그럼 판매가 되는 거니까 sell은 과거분사 형태로 써야겠죠. 그러니까 which are sold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사구로 쓰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쓰면 되겠네요. 는 청어 서프라이즈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수동태 변형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이 콜을 수동으로 써야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 두 번째 포인트, one of 최상급 복수 명사 단수 동사를 잘 지키는가에 대한 부분과 지금 길어진 주어죠. 수동에 분사구가 붙어있는 길어진 주어. 이걸 정확하게 잘 쓰실 수 있느냐가 문제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이 대부분이 불법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영작하려고 하는데 주어진 표현 중에 which 보이고요. 그 다음에 most of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which를 무시하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있죠. most of them 이런 식으로 아마 주어를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글 부분 바로 앞을 보시면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컴마가 찍혀 있고 어떤 접속사를 사용할 것 같지 않고 which가 붙어 있다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them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among these로 보시면 되겠고 이 among these가 인간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빼고 관계대명사를 써야겠죠? most of which. 그 다음에 여겨진다. consider를 지금 수동으로 써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쓰고 이제 남아있는 건 불법으로 라는 표현인데 자, consider의 문장 속 쓰임을 좀 생각해 봅시다. 흔히 우리가 consider는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consider A as B로 보시는 거죠. 근데 as를 거의 생략하고 쓰니까요. A를 B로 여기다, 뭐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전치사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명사를 쓰는 형태로 보셔도 되죠. 자, 그런데 수동으로 써요. be considered to be를 쓰고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다만 consider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to be가 없어도 의미상 맞아요. 여기서는 불법으로 해서 마치 부사처럼 쓰였지만 consider는 오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끝에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illegal. illegal은 안 나와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legal의 반대말 illegal은 외우고 있는 단어 중 하나잖아요. 이렇게 써내려 가시면 글자 수 8단어 이내 맞나요? 딱 8단어죠. 선생님 저는 to be 생략했는데요. 맞습니다. 6단어로 써도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여고의 서술형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모두 고치라는 문항이죠. 앞부분부터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올더절 뒤에 주어가 there is there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가 have been이 쓰였어요. 그러면 have가 쓰였다는 건 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역시 틀렸네요. have라면 복수를 썼어야죠. 그죠? 그래서 recommendations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혹시 여기를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recommendation을 하고 has를 쓸게요. 그렇다면 recommendation 앞에 또 관사를 붙여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요. 복수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다 예시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복수의 스위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볼까요? 한 어떤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는 하고 report라는 단어는 보고하다, 보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report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report를 투부정사로 목적어를 쓰겠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랬던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런 의미죠. 즉 사실은 이거였을 거예요. 어떤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가 먹었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말린 무화과를 먹었어요. 이건 그냥 내려오면 되겠죠. 이거라고 전해집니다 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is reported that 네, 이렇게 수동태에 절을 활용한 수동태 형태로 된 문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단문 처리하기 위해서 대절의 주어를 그냥 갖다 쓴 거죠. 이럴 경우 be reported는 그대로 가야겠죠. 그리고 대절의 동사는 시제를 파악한 후 투부정사 형태로 서술하는 형태로 뒤에 붙는데 다만 전해집니다는 현재 시제고 먹었다는 과거 시제이니까 여기 이렇게 완료형 부정사를 사용한 거죠. 그러나 틀린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네, is reported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There are reports. 이번에 report는 명사입니다. 어떤 보도가 있습니다. 보고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명사니까 선행사는 가능할 것 같아요. 뒤에를 좀 볼게요. 정말 선행사인지. 마라톤 선수들. 1908년 올림픽의 마라톤 선수들은 마셨습니다. 꼬냑을. 잘하려고 했겠죠. 그죠? 알코올 아닌가요? 운동선수가? 잘하려고 알코올을? 자, 어쨌든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데요. 관계대명사를 쓸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즉, 이 report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였으므로 동격, 접속사, that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몇 개 찾았나요? 벌써 3개 찾았어요, 여러분. 정답은 사실 여러분 여기 모두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개였는지 모르는 상태로 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냥 냈다면 5개입니다. 정답은 5군데를 틀린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치밀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그런 관행이 선수들에게 제한됐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문장이 나와줘야겠죠. 그런데 그들의 진짜 이득, 인지된 이득, benefit, 명사로 여기선 쓰인 거예요. real benefit, perceived benefit. 그 다음 뒤에 by individual, 꾸미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인데요?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개인에 의한 이득, 즉 그냥 핵심어 하나만 찾으라면 because benefits 이런 표현이 되니까 틀렸죠. 명사만 나왔네요.
그럼 우리 전치사가 포함된 버전으로 바꿔줘야겠죠? because를 because of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요. 맨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맨 마지막 문장. 처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분명히 이런 관행, 여기서 이런 관행이란 방금 위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관행들이에요. 이런 관행들 중 일부는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관행들은 이미 복수이므로 are no longer recommended. 지금은 더 이상 추천되지 않아요. 권고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마라톤을 하는 동안 음주를 하는 행위. 제가 아까 놀랬던. 네, 이런 거는 이제 관행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애들은, 그럼 여기서의 others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관행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some of these practice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네요. 대회 전날 밤에 굉장히 탄수화물이 높은, 먹고 자면 부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탄수화물이 높은 식사 같은 그런 다른 관행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관행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이건 예시였고 has stood라고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의 stand라는 거는 견디다라는, 서 있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어떤 오랜 어떤 검증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수들이 이건 한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럼 복수형이었으니까 have stood로 가야겠죠. 요 has를 have로만 고쳐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죠. 현재 완료였기 때문에. 이렇게 5개를 모두 골랐어야 하는 문항이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실제 내신 대비를 하시게 된다면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에 대한 학습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실제 입학하기 전에 미리 이런 지문들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어법 오류 유형들은 이런 것이구나. 나 이렇게 고쳐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긴 주어도 내가 쓸 수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학기에도 1월과 2월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조금씩 더 본인의 풀어내는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